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세 마켓뷰의 구피입니다. 새해 들어 전체적인 주가 상승 기조 속에서 특히 보험업종의 경우 상승폭이 높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 정부의 자동차 보험료 개선 대책, 또는 그동안의 낙폭 과대 등 다양한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보험업종 현황과 장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법인의 CIO 연결해서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승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에 그 보험업종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예, 그 최근 보험업종 동향 어떻습니까? 예, 올해 최근 보험업 동향은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보험주가 시장 대비로 거의 20% 이상 언더퍼폼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기조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리고 연말 시점으로 가면서 자동차 손해율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네.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흐름을 형성해서 작년도에 안 좋은 흐름을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기대되고 있는 금리 상승 기조가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어떤 손해율이 최근에 발표한 보험료 대책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보완책들로 인해서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작점은 굉장히 좋게 주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아마 이러한 금리 기조나 또는 자동차 손해율의 개선 그리고 그 이외에 안정적인 실적의 실현이랄지 그리고 그 보험사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네. 올 한 해는 좀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좀 흐름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금융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시각, 다시 말해서 금융 위기가 도래한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업에 대한 어떤 불신이 싹트면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금융업 투자에 대한 어떤 디그레이딩이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실의 해소 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상승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금융주에 대한 선호가 일어나고 있고요. 연말에 그래서 은행부터 그 차례가 왔었고 최근에 증권이 굉장히 선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단계를 아마 보험이라고 많이 보시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말씀하신 이러한 좀 상승 기조 속에서 보험주 올 한 해 흐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상승 기조 안에서 올 보험주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보험주의 어떤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금리와 자동차 손해율이었습니다. 물론 네. 손해율에는 자동차 이외에도 어떤 다른 어떤 장기 손해율이랄지 아니면은 일반 보험의 손해율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자동차 손해율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스윙 팩터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단기적 파동을 발생시키는 손해율과 금리 같은 경우에 아마 올해 굉장히 단기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상승이라고 하는 건 많은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보험업 어떤 자체에 대한 본질적 가치로의 회귀, 즉 다시 말해서 보험업이라는 어떤 장기 현금 흐름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장기 현금 흐름의 어떤 특성이 반영된 어떤 평가 지표 어떤 그런 지표들에 대한 어떤 그 최근에 뭐 내재 가치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재 가치 측면의 어떤 회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장부 가치 개념, 다시 말해서 퍼나
또는 PBR 개념의 어떤 평가 지표에서 네. EB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표로의 어떤 그 시각의 이동 과정, 그거를 저는 뭐 본질적인 가치로의 회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것이 올 보험주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그 보험 업종의 올해 그 큰 트렌드 속에서 예, 투자 예. 전략도 우리 투자자들이 또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좀 단기적으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어떤 단기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개선된다라는 어떤 큰 흐름 하에서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금리 기조가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이 될 텐데, 전반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가에도 굉장히 완만한 어떤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금통위라는 어떤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어떤 시점이 그 단계적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네, 그 단계적인 시점에서 아마 그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몰렸다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약간 그 매도세가 뛰는 단기적인 급등 급락이 금통위 어떤 발표 시점 전후로 이루어질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1월 달 그 첫 그 금리 인상 여부가 판결되는 금통위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제 그제 이제 매도세가 약간 있었고요. 오늘 이제 어떤 흐름이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자동차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올 한 해 손해율이 완만히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거나 그 정책들이 숫자로 발표되는 시점들, 그 시점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 또는 급락이 발생할 겁니다. 완만한 상승세에서 그 단기적인 급등 급락을 단기 투자자들께서는 포인트로 잡으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 뭐 이런 예. 부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뭐 자동차 보험료, 예. 자동차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그 단기적인 흐름이 만들어내는 파동은 있지만 완만하게 그 단기적인 파동이 올라갈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이 아마 올 한 해 예상이 되는데, 네. 이런 어떤 흐름에서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회사가 평가받고 있는 저평가, 다시 말해서 뭐 PBR이나 퍼 기준의 저평가도 상관이 없고요. 네. 또 비슷한 어떤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EB라는 개념에 PEB 멀티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어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EB 멀티플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중기적인 어떤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금융주를 바라보는 어떤 큰 시각, 다시 말해서 은행과 증권과 보험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장의 시각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큰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에 보험주가 다시 선호를 받고 있을 거고, 다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마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은행주에 대한 선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기 회복과 동시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은행 쪽으로 약간 그 포트폴리오에 무게를 쏟아갈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시점을 잘 고민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네. 평가 지표와 시장이 금융을 바라보는 포트폴리오 관점의 투자 전략들,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장기 전략을 구축하신다라고 하면은 올 한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예상되고 있는 보험주에서 그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보험업의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올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보험업의 올해 그 이슈사, 뭐 중요한 것들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뭐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RBC 도입과 신규 뭐 생보사의 상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RBC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RBC라는 제도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 금융업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본인의 어떤 부채 계정으로 적립되어 있는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의무 이외에 자본으로도 일정 부분 버퍼를 많이 가져가라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여력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네. 은행권이나 뭐 보험권이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단순한 개념으로 그 계산되었던 그 지급 여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복잡한, 다시 말해서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정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급 여력을 규제하고자 하는 어떤 감독 당국의 흐름이 있는데, 우선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회사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 영업이랄지 아니면은 투자 영업이랄지, 다시 말해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조금은 더 위험 관리가 강화가 될 거고요. 그렇다라고 네. 하는 얘기는 상품의 마진율이 높아지겠지만 신계약의 성장이 다시 말해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신계약에 대한 어떤 상승 기조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또 좋겠네요. 한 가지는 회사가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투자, 즉 다시 말해서 채권 위주의 투자 전략을 구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식이나 어떤 PF 개념 또는 그 뭐 지분형 어떤 증권에 대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 어떤 투자를 늘릴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좀 낮아질 것이지만 회사의 어떤 운용 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릴 것이 생명보험사의 상장입니다. 네. 뭐 우리 그룹사도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뭐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생명이랄지 아니면은 교보생명이랄지 대형 생보사들이 추가 상장이 올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큰 그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보험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관심이 기존의 보험주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 즉 다시 말해서 재평가 기대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다시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 생보사가 상장된 이후로 처음 생보사가 상장되고 나서 시장과 회사와의 어떤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본인들에 대한 평가 받고 싶어하는 욕구보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고요. 하지만 한번 이런 그 시각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올라오는 상장사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시장과 좀 더 친화된 어떤 수준의 IPO 프라이스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생보사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지 못했던 어떤 그 투자자들한테는 이번 생보사의 어떤 그 상장은 조금은 의미 있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상장 이후에 뭐 지금 현재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한 해 그 주식 수익률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 현재 주가가 IPO 금액보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상장하려는 업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예, 나름대로 그래야 좀 될 것입니다. 전략을 많이 세우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 말인가요?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이제 예. 정부의 개선 대책이 있었고 예, 여기가 맞습니다. 또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많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예, 뭐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어떤 보험사의 해외 진출 이슈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 이외에도 정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동차와 또는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두 가지를 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린 대로 단기 변동성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그리고 또는 업계에서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많이 요구를 했고요. 하지만 네. 정부에서는 최근에 어떤 물가 정책 기조랄지 그리고 보험료 의무 보험인 자동차 보험이 물가에 차지하는 어떤 비중 때문에 단순한 보험료 인상보다는 먼저 손해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 즉 다시 말해서 보험금 지급을 감소시켜서 손해율을 좀 낮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그 업계의 어떤 정상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후의 카드로 이제 보험료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기조로 작년 연말에 자동차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회사의 어떤 사업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담금이라는 부분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지금 당장 손해율을 약간 그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자동차 보험료 그 보험 수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의료보험 수가보다 높게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자보 수가라는 부분을 의보 수가로 낮추는 부분 다시 말해서 중기적으로 이제 손해율을 낮추는 정책들 여러 가지들을 네.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네. 가지는 그런 것들 이외에 단기적이진 않지만 사고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DMB 시청을 자제한다던가 또는 사고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떤 실적치를 낮출 수 있는지 손해를 네. 낮출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로는 보험사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험업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성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성장이 네.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장의 시각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해방구는
다시 말해서 해외 진출입니다. 그렇죠. 예, 동남아나 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많이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회사들의 관건이고요. 그래서 대형사, 다시 말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한생명 위주로 아직은 작지만 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3%가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해외 진출을 높이고 있고요. 그 해외 진출의 핵심은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이미 진출을 많이 해 있고요. 그리고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의미 있는 어떤 숫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한 해 이 흐름들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우리가 보험주를 바라보는 또는 성장성 있는 보험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되어지는 그 시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에셋그룹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자산운용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 진출을 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로컬라이제이션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좀 올해는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면은 그런 판가름을 한번 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승현 연구원 모시고 보험 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국 자산운용 미국 법인의 호세 모랄레스 CIO로부터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모랄레스 CIO께서는 현재 EMEA 지역,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호세 모랄레스 CIO,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법인의 CIO이자 EMEA 지역 주식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호세 모랄레스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2010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러시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평 부탁드립니다. The Russian equity market, when you look at it in 2010, spent most of the year range bound. After a very strong start to the year, the equity market 작년에 was 러시아 impacted 증시는 negatively by 대부분의 the 기간을 European crisis 횡보함에 that started in 보냈습니다. Greece. That pretty much 2010년에 had the 첫 effect 시작을 of, 상승으로 obviously, 출발한 러시아 증시는 reducing the risk 그 뒤 appetite. 그리스에서 시작된 And 유럽 that had 재정 an impact 위기가 from, say, about 투자자들의 May, 위험 선호도를 축소시킨 데 따른 to 부정적인 August. 영향을 받았으며 The other factor that negatively impacted the equity market 이 in 2010 영향력은 was 2010년 5월에서 8월 정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같이 에너지 업종이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증시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상반기에는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세였다면 하반기에는 8월 달에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발표, 성공적인 IPO 활동들, 펩시콜라의 윈빌단 인수 등 역시나 성공적이었던 M&A 활동,
And then finally, towards the end of the year, we heard about the announcement 2011년에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될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청신 후 마지막으로 2018 월드컵 개최지 선정 등의 이슈들이 러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에 이르러 러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랠리를 시현하면서 타 국가 증시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부터 되돌아보면 러시아 증시는 여전히 타 국가 증시 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0년에 나타났던 특징 중 또 하나는 바로 소형주와 대형주의 주가 추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머징 증시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특히 러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소형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50%가 넘게 상승한 반면 대형주들의 상승폭은 14에서 15%가량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러시아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에서 내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인데 러시아의 내수 관련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70%가 넘게 상승했으며 이는 대형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폭이 3%에 그친 데 반하면 상당한 선전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산업이나 업종은 무엇입니까? 2010년에는 내수 종목들이 눈에 띄게 선전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내수 종목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최근에 눈부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의 내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또한 선거 이전에는 보통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내수 업종들은 2011년 말에 개최될 선거의 영향으로 수혜가 예상됩니다. 아마도 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국영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인데 이는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내수 업종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며 그 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업종은 다름 아닌 건설 업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건설 업종은 그 회복세가 예상했던 대로 단기간에 그치면서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말에 이르러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저는 이것이 건설 업종들의 주가에 상승 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 건설 같이 공공 정책의 중요한 부문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주들 역시 2011년에는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5%에 달하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풍부한 시장 유동성,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경기 부양책들을 통해 러시아의 대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자산 건전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요도도 그만큼 높은 에너지 업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세금 개혁이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선거 이전에 실시될 가능성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은 그동안의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경쟁 업체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 주가 수준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는 러시아 에너지 업체들의 펀드 내 비중을 비교지수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수 업종의 성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에너지 업종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11년 러시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Well, I remain very positive on the Russian equity market for various reasons. I think in the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바탕으로 금년도 러시아 증시에 대해 긍정적 입장입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확대시켜 줄 것인데 이는 러시아처럼 베타가 높은 증시에는 중요한 호재입니다. 또한 상품 가격, 특히 국제 유가가 강세인 건 역시 러시아 증시에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그 외 대외적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느린 속도로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 역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증시는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채무 상환을 위해서 여전히 엄청난 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금년 상반기 동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해당 이슈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내수와 건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며 이것은 금년도의 주요 투자 테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금년 3, 4분기나 하반기에 러시아 증시의 위험 요인들을 완화시켜주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WTO 가입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러시아의 WTO 가입을 금년도에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은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것은 주로 에너지 업종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적 수준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시장 환경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내수업종과 연관된 다양한 호재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러시아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역사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이 러시아 증시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머징 국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러시아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유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호세 모랄레스 CIO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중으로는 서너 차례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보다는
어떤 금통위원장의 발언을 더욱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